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부로 찬송가는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느 찬송 드리네. 느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네, 오늘은 제가 막 꿈을 자주 꾸니까 그 원인이 무언가 그거를 요즘엔 AI가 좋아갖고 물어보니까 정확히 나오대요.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한마디로 임사체험을 한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항상 죽어서 저 세상 가나봐. 가서 보고 오고. 그래서 이상하게 꿈이 잘 맞아서 그런가? 제가 부자 되는 게 두려운가 봐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잉여자분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부동산으로 투자를 할까 그랬더니 제가 올렸잖아요. 그거 임대 반지상으로 해갖고 여러 채 해가지고 그랬더니 바로 법안을 바꿔갖고 지금 대통령이 바로 법안을 바꿔서 그 집값의 8% 그걸 세금을 건답니다. 그럼 무슨 부가가치세예요? 뭐 미국이나 하는 그 토지 보유세를 미국도 한 10%로 올렸잖아요. 옛날에 10%가 아니고 2%구나. 예.
일본하고 그 기존의 0.2%에서 야 근데 우리나라는 8% 완전히 뭐 공산당이네 공산당. 그래서 아예 그쪽은 제가 생각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그것도 이 집이 팔려야지 그래야지 새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집을 누가 산다 하면은 말 좀 기간을 해달라고 하고 한 달 정도 그리고 저 집을 구하는 이거밖에 안 돼요. 미리 구할 수가 없어요. 이제 1가구 2주택이 안 됩니다. 그렇게 법이 바뀌었다고 제이가 얘기해 주네요. 하여튼 꿈을 자주 꾸는 이유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이고요. But after he had considered this,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나타나다 to him. 누구한테? 그에게. In a dream. 뭐로요? 꿈으로. And said. 를 말했어요. 요셉, son of David. 다윗의 아들 요셉아. Do not be afraid to take Mary. 마리는 마리아죠. And marry home as your wife. Because 왜냐하면 what is conceived in her is from the Holy Spirit. 성령님이 그녀에게 임하셔 잉태할 거라고 꿈으로 나온 거예요. 꿈으로 천사도 계시하고 이런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성경 기절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의 후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인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그녀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저 같은 경우도 임사체험도 많이 하는 이유가 수면 무호흡증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들락날락하면서 꼭 천국의 이중첩자 마냥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정보를 꿈이든 사물이든 사람이든 계시로 받아갖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그 작것들의 세상이 이걸 된 게 여러분들이 공짜를 좋아하고 불로소득을 좋아하니까 결국 불로소득의 끝판왕인 독재자가 먹어가지고 여러분의 그동안 벌어놓은 재산을 그냥 완전히 제로섬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중요하다고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이래요. 꿈이 많다고 느끼는 것은 유독 한국인은 태몽을 중요하게 여기고 서로 나누는 독특한 전통 문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태몽을 안 꾼 사람이 이성계랑 세종대왕이래요. 그 이유가 아마도 외국인일 거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같이 그런 전통적으로 이렇게 대를 잇는 거를 중요시하는 민족들 이스라엘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도 모래알처럼 창성하라 이러니까 아마 그쪽도 태몽 많이 끌 것 같아요. 대를 이어야 된다는 강박이 강하니까. 그래서 대를 잇는 것을 중시하던 선조들의 가치관과 민속신앙이 결합해 임신과 관련된 꿈을 특별하게 여기며 매체나 일상에서 이를 활발히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게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물론인 공산당 이런 애들은 태몽을 꿀까요? 대를 이을 필요도 없죠. 걔네들은 뭐 그냥 불로소득으로 야, 나만 살다 가면 돼. 내 자식도 낳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서 온갖 부귀영화, 향락과 나쁜 짓 다 해가면서 그렇게 악행이란 온갖 악행은 다 하고 장기매매하고 마약 불고 그러다 인생이 종치는 거죠. 첫째, 태몽 문화가 발달한 이유는 대가족과 혈통 중시로 대를 이어 자손을 낳는 것을 중대사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특히 유교는 그러잖아요. 유교는 얼마나 심하냐면요. 자식을 대를 못 이으면 지옥 간다 뭐 이런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줘야 되는 그게
원래 유교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후반기 때 그런 식으로 제사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 많이 낳게 그게 그런 시대적인 그런 게 강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외침이 많잖아요. 460여 차례 외침이 많은 나라들은 어떻게 가든 출산을 장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예상충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도 어때요? 길목이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마케도니아 이런 세력들. 옛날에는 거기가 바벨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그리고 이집트가 나일강 유역의 범람을 해가지고 곡물이 되게 좋아서 그쪽만 빵이 되잖아요. 누룩이 나와갖고 효소.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빵 먹고 싶어해서 그 나라를 쳤어요. 로마도 그렇고 대표적인 게 클레오파트라 때 이집트가 멸망할 때도 빵을 먹게 해달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포퓰리즘에서 그렇게 불로소득의 극이가니까 그렇게 침략을 하는 어떤 그런 역사가 항상 반복했기 때문에 그런 길목 무역의 무역의 그런 교착지라고 하나 그런 무역 중심지 그런 데는 항상 전쟁이 끊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나라일수록 군인이 많이 필요해서 그렇게 출산 장려라고 그런 나라에서는 태몽 이러면서 하고 유교처럼 그렇게 자식이 제사를 안 지어주면 지옥에 간다 이런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자가 뭐예요? 당군 그쪽이죠. 숲속은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민속 신앙이 깊게 자리 잡았어요. 두 번째, 공동체적 공유인데 남녀노소가 서로의 태몽을 신기하며 나누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우리 집안도 태몽뿐만 아니라 꿈 얘기까지도 여동생하고 우리 어머니랑 얼마 전에도 우리 어머니가 전화하잖아. 꿈자리가 안 좋다고 막 이러면서 저 교통사고 날 때도 조상이 보이면서 내가 죽는다고 이러고 꿈에 나왔다고 그래서 전화 오셔갖고 미리 방비를 하게 했는데 뭐 방비한다 덤프트럭이 돼요 안 되죠. 그런 식으로 꿈으로 알려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제로 꿈을 자주 꾸는 의학적 이유는 수면 중 꾸는 일반적인 꿈의 양은 모든 사람 비슷해요. 그거는 외국인이건 한국인이건 이스라엘이건 똑같아요. 근데 그 중에 수면 무호흡증은 더 많이 꾸죠. 임사체험식으로. 그래서 신기하게 잘 맞나봐요, 형님. 저는 항상 죽거든요. 그래서 이는 문화적 현상이 아니라 생리적 원인 때문이 강한데 수면의 질 저하가 가장 큰 요소이고 그 중에 수면 무호흡증 나오죠. 그 다음 수면 중 자주 깨는 각성 상태이고 저는 잠을 깊게 못 자요. 대부분 선잠을 잡니다. 그래도 그런 게 어렸을 때부터 조폭이라고 하는 일진애랑 싸우고 지금도 기적노조 조폭하고 싸우고 그래서 그런가 제 글을 보나 저희 사장님이 거기 쉬는 공간이 너무 좁다 자리가 6개가 뭐냐 그랬더니 12개를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막 다 찢어진 그런 소파가 다 사라지고 12개의 새 거가 들어왔더라고요. 거기에 또 쓰레기 그거 음식물 버리는 것 때문에 홀서빙이든 그것 때문에 관두는 거다. 그렇게 해서 진단을 해줬잖아요. 그랬더니 새로운 직업이 생겼어요.
그 점포 백화점 점포 옆에다 이렇게 바로 예, 놔두면은 그 젊은 20대 남자 2명이서 한 명도 아니더라 2인 1조로 다니더라고요. 카트 끌고 다니면서 그 대형 카트요. 그래서 그 점포에 내놓은 음식물 쓰레기랑 그 깡통 이런 거 수거해 가더라고요. 참 좋은 제도예요. 역시 대기업이야. 야, 중소기업에서는 절대 상상을 못해요. 저는 그거 한다고 글을 쓰고 하고 막 이런다 하면은 그 100리터짜리 거기다 가득 음식물 쓰레기 넣어가지고 끌고 가봐요. 100kg거든요. 야, 그거를 앞에 그 큰 통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 거기다 들어가지고 쏟고 막 이랬거든요. 와,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예, 지금도 완력이 좋은 이유가 그렇게 19살부터 당연하게 중소기업을 다녔어요. 이유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기종노조 조폭이 싫어서. 예, 대기업에 가면은 분명히 기종노조 조폭이 장악해서 병원처럼 나한테 가스라이팅하고 가입 안 하면 예, 나가라고. 그래서 제발 정규직만 되게 해달라고 이러면서 4개월만 양해하고 그게 노조 조폭의 만행이거든요. 99%인데. 그래서 그런 장악하는 개신교, 예를 들어서 시아병원 이런데 예장백성 목사님이 저 불러가지고 거기에 가서 PA 팀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얘네들도 다 지금 먹었어요. 센트럴 병원에 있던 기존 노조 조폭들이 온 거예요 하면서 예, 목양실에 보고하고 퇴사하고 예, 그런 인생의 반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제 글을 보시는지 사장님이 예, 저기 책임급을 시켜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예, 여기 또 공무원처럼 일 안 하고 파업하고 무단결근하면 예, 청소행정과 유배하듯이 그 최고 한직으로 유배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여동생이 롯데백화점에서 7년을 다녔거든요. 근데 나이가 30 딱 되면은 여성들은 안 이쁘다고 예, 자천시키거든요. 그래 집이 고양시인데 부산으로 발령해봐요. 그럼 여자 혼자서 어떻게 다녀요? 그쪽도 다 깡패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혼자 산다 그러면 깡패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강간들하지? 예, 그렇게 해서 나가게 하는 예, 그런 유배지 코스가 있답니다. 아 그래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하여튼 거기에 또 좋은 게 예, 원래 이렇게 실장님들이든 매니저 뭐야 책임급들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예, 근데 실장님은 다른 셰프들하고 틀리더라고요. 예, 거의 밑바닥에서 크셔서 그런가 조리까지 해가면서 뭐 그릇 날르는 거, 뭐 세척까지 예, 완전히 그냥 팔방미인이더라고요. 아 그분하고 남자 셰프 2명이 또 홀서빙 해주니까 아 내가 아주 너무 여유가 있어갖고 예, 수술실처럼 벽에 그러니까 그쪽에 보면 싱크대 같은 벽 있거든요. 그리고 냉장고도 있고 거기에 기댈 수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제는 참 편했어요. 예, 그리고 또 제가 건의한 거 있잖아요. 그거 원래 그게 식기세척기가 위에서 아래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세제도 나오고 통풍 같은 거. 그래서 그거를 2단까지 적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위에는 큰 그릇 같은 거. 그래서 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경력자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묵살하더라고요. 저는 싸우기 싫어서 제이한테도 너 좋을 대로 해 하고 싸우기 싫어서 그냥 시킨 대로 해요. 그렇게 해서 2단 적재 안 하고 막 그냥 1단으로 하니까 그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더니 어제는 2단 적재 허가를 그렇게 책임자가 그렇게 오케이 떨어져 가지고 그랬더니 순식간에 하고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홀서빙이 하는 그 수저 닦고 예,
그 헝겊으로도 닦아줘야 돼요. 그것까지 다 해주니까 홀서빙들도 좋아해주고, 거기에 또 저희는 회전초밥집이라서 그 회전초밥 위에 뚜껑이 있어요. 되게 얇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닦아주니까 아예 실장님이 못 닦게 하려는지 아예 그 행주를 그거 홀서빙 거라는 식으로 홀서빙 그 싱크대가 있어요. 그쪽으로 아예 보내버렸더라고요. 네, 그걸로 닦아야 되는데. 네. 왜냐면 홀서빙도 일이 없다 이거죠. 와가지고 그냥 그거라도 해라 하고서 시키는데 그것도 안 하고 내가 다 하니까. 저는 그냥 한가하면 일을 찾아서 하거든요. 옛날에 시아병원 이런 데 다닐 때도 그런 데 보면 창고가 있어요. 거기에 막 수액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포도당, 그 다음에 뭐 이런 가장 큰 게 그런 셀라인, 이런 포도당 이런 종류예요. 근데 그게 선입선출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귀찮으니까 그냥 아무나 이렇게 막 싸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가장 오래된 거를 깊숙이 넣고 가까운 거를 앞으로 빼죠. 그것 때문에 약도 귀찮아서 그냥 막 보지도 않고 해가지고 파기하는 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창고 정리하는 것도 일이에요. 그럼 한가하면 가서 창고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엔 인정받아서 팀장 시키고 막 이랬던 거예요. 뭐 팀장을 한 적은 없죠. 팀장 제의만 들어왔죠. 지금처럼 평일까지 해줘라 뭐 이러면서. 근데 저는 항상 최우선 사항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평일까지 한다 해봐요. 그러면 제가 목사인데 원래 가는 날이 한 달 전에 고지해야 되는데 저희 교단은 그렇게 말해도 안 돼요. 최고 오래했던 게 일주일 전이었는데 보통 이틀 전에 갑자기 고지합니다. 원래 하면서 카톡으로. 그러면 휴가도 못 내죠. 당장 뭐 하루 이틀 만에 그 돼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거를 한 달 전에 근무표 차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주말만 하기로 한 거예요. 저는 항상 최우선 사항이 하나님이고 예배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은 스트레스로 일상 속 불안감, 긴장, 피로 누적과 생활 습관인데 잠들기 전 과식, 카페인 및 알코올 섭취 때문에 꿈을 많이 꾼다. 저는 잠들기 전 뭐 과식도 없어요. 카페인도 안 먹어요. 커피도 안 먹습니다. 알코올은 더욱 안 먹고요. 결론은 저는 요거예요. 수면 무호흡증. 그 다음에 수면 중 자주 깨는 각성 상태. 자주 깨는 각성 상태가 어때요? 옛날에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바람의 검신. 저처럼 조폭하고 오래 싸우면 그렇게 돼요. 바람의 검신에서 켄신이 어때요? 항상 켄신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잠잘 때도 이렇게 앉아서 자. 그리고 여기에 검을 이렇게 검을 이렇게 끼고 자요. 그러다 뭔가 바스락하는 소리가 나면 바로 검을 뽑습니다. 그때 아내랑 시골에서 살면서 그 바람의 검신 추억편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원래 원수였잖아요. 근데 볼에다 십자상 차해줍니다. 그때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2026년 8월 8일) 오후 10시 30분 병, 종이, 쓰레기 분리수거. 아니 어제도 분리수거를 했는데 오늘도 또 가득 찼어요. 아마
어떤 한 사람이 반 이상을 이렇게 쓰레기를 종이를 채웠거든요. 어제 새벽에 막뭐 쓰레기 하면 저희 집이 옆이니까 막 그 종이박스 넣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내가 이렇게 호구가 있으니까 그 자기네들 가족들, 예, 옆집이든 쓰레기 그거 구에다가 지가 우리 집에다 버리는 보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생겼어요. 아 그래라 어차피 천국에 상급 쌓는데 뭐 이러면서 이러다 너무 심해지면은 공지할 거예요. 각자 쓰레기 배출하세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여기 있는 거는 남아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비공이요 전용이니까 여기에다 버리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하도 심하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오죽 심하니까 이게 그 환경관리 없어졌다는 그 공지예요. 동사무소에서 준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하가 윗세대 그 사람 중에 회사 바빠가지고 동사무소 갈 수도 없는 사람 있잖아요. 낮에 근무하니까 동사무소 문 닫으니까 그런 사람이 하도 쓰레기를 최근에 더 버린 거 본인도 느끼나 봐. 그러더니 원래 이거 저쪽 끝에 여기 있었거든요. 그때 일로 옮겨놨더라고요. 야 니네들 염치 좀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제 제이가 그러더라고요. 형 봉지 안 갖다 주는 거 저분들이 안 갖다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어? 아마 교사님이든 학교 다니니까 도저히 그게 휴가도 낼 수가 없어서 못 갖다 주는 거라고. 그런 말 들으니까 이해가 갔어. 맞아. 그럴 수도 있네.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괜히 막 기정노조 조폭 99%라고 하면서 프로토스 넘어져 하면서 상심해서 있었는데 제 말 들으니까 설득이 됐어요. 그러더니 여기에 이렇게 옮겨져 있는 거 보고서 그렇구나. 그분들도 미안해 하는구나. 보람 느끼지. 이 정도 수준이면 난 커버할 수 있어. 근데 아예 그냥 동네 쓰레기 다 주워다가 이쪽에다 버리면 저도 커버가 안 되죠. 양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2026년 8월 8일 오후 10시 반 근무 끝나고서 집에 오자마자 이렇게 가득 차 있으니까 뭐 제이는 주말 끝나고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막 이 주변에 막 쓰레기들이 이렇게 너절하게 막 있어요. 그럼 그런 꼴이 보기가 싫은 거야. 이쁜 걸 좋아하니까 제가 그래서 힘든데도 비워줬습니다. 이거는 제가 벌써 2주 차 몇 주 차예요? 일한 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주 차인가? 그런데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더니 결국은 사장님이 명령을 냈나 봐. 책임자님한테 위에 막 주임도 있고 셰프도 있고 하는데 안 가르쳐 줘요. 심지어는 그것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식기세척기도 위아래로 분사되니까 큰 그릇은 다른 데도 옛날에 오조리도 그랬어요. 일본 거기도 밑에다 작은 가루 넣고 위에다 큰 거 넣고 이렇게 했는데 여긴 특이하게 그냥 1단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잘 닦인다고 네 그래도 무시해갖고 그냥 싸우기 싫어가지고 그냥 시킨 대로 한 거거든요. 하여튼 그 정도로 아예 관심들이 없어. 그러면서 가스라이팅 하면서 희열 느끼는 그런 애들이었는데 슬슬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감사합니다 제 말투를 따라간다고. 이건데 요런 문법으로 쓰래요. 그래서 이게 전이 뭐냐면은 전년도. 그러니까 전년도가 다 0이야. 2명을 사례를 해서 제가 사진 찍은 거예요. 내 거는 까맣게 나오니까. 다 0이에요. 그게 뭔데요? 결혼이 없는 회사예요. 대기업인 거예요. 결혼이 없어요. 근데 내가 가니까 기종노조 조폭이 말이 안 돼요. 중증 장애인이 어떻게 이런 데를 내나요? 중증 장애인들은
누워서 재택근무하는 일자리도 많고요. AI 일자리도 많아요. 그래서 드론 조종도 할 수 있고 누워갖고 근데 그 편한 일이 있는데 누가 여기 와갖고 서가지고 하루 종일 서서 그렇게 식기세척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 아무래도 나 입사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자리 차지하면은 나 그 입사 취소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오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제감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 여기 제 스펙이 하도 좋고 자기소개서가 좋으니까 사장님도 그렇고 그렇게 위에서 야 얘 그냥 그 주말 알바라도 그냥 놀아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 사원번호가 있죠. 지기만 알바요. 모든 혜택은 사원 다 해줘요. 사원번호까지 해서 이런 것까지 한 결제 무슨 알바가 결제를 올리나요? 이거 거기에 있는 사원이 부모표 짜는 그런 책임자가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알바생들이거든요. 근데 아예 그냥 사원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그 친구가 내가 지금 거의 3주예요. 그렇게 버티니까 직가는 힘든 거야. 왜냐면 그동안 재택근무하면서 편한 일 하다가 이거 하려니까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도 그냥 빠져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대로 3주 정도만 존나 빡셌습니다. 매출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거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동사무소 때도 기존노조 조폭들이 일부러 법원 무인기에 주워가지고 계속 그러는 걸 제가 위에다가 이거 사기꾼들이다 저러면서 에러나게 그때 10장 이상 뽑으면 이게 막 에러나고 그랬어요. 특히 그 등기가 그래서 그거 한 장씩 나오니까 한 번에 대출되게 해줘라 그랬더니 한 번에 나오죠. 그랬더니 나중에 또 어떤 짓거리도 해도요. 거기에다가 물을 뿌리는 거. 그래서 습해져서 그 종이가 찢기게, 종이가 씹히게 그런 식으로 하고 별지랄도 다 했잖아요. 그러더니 그쪽이 라포 형성했는지 그 구청이 2개가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분산시키니까 줄어들었고 제가 아예 얘네들 수법까지 해서 프로그램도 바꾸니까 그 다음부터는 줄어들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기존노조 조폭들이 3주 정도 계속 그랬던 거예요. 저는 진짜 허리를 필 시간이 없어요. 그 정도로 바빴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한가해가지고 오죽하면 사원들 보고 그 남세프가 지금 홀서빙도 많이 그만뒀나 봐요. 그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홀서빙도 다 신입이었겠죠. 그래갖고 걔네들이 한 번에 저 엿먹인다고 그러고서 와갖고 그 식기세척하고 홀서빙까지 나가버린 거예요. 다 신입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전영이라는 게 전년도에 한 번도 결혼이 없었던 거예요. 대기업인데 누가 퇴사해요? 여러분 퇴사하나요? 복지도 잘 돼 있고, 식당 밥도 맛있고. 참고로 저희 회사 식당이 대기업에 그런 뭐 제철이든 자동차 이런데 그쪽에도 똑같이 하는 회사래요. 그래서 그쪽 학교급식이든 그런 거 하는 회사고 거기에서 저희 회전초밥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부서 된 거고. 그런데 누가 관두나요? 그런 좋은 회사, 꿈의 직장인데. 하여튼 전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전년도 그렇게 연장 근무한 거 그게 0이잖아요. 이분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위에도 보세요. 전년도 0이에요. 근데 이번 연도가 3.5가 나왔어. 그게 0.5씩 30분씩만 해도 몇 표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된 거죠. 최근에. 저도 딱 계산하니까 2.0인가 그러더라고요. 지금이 3주차 뭐 이런 식이니까 지금 원래 첫 주는 그거 안 했잖아요. 지금이 3주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근무 내용 요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신입이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이게 4장을 한 번에 냈거든요. 그래서 0.5씩 더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첫 자는 0.5, 1, 1.5, 2 이런 식으로 해서 4번 이렇게 연장 근무를 했네요. 하여튼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쁜 여성의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하여튼 뭐 이 회사는 오래 다닐 것 같네요. 체제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저 염려 안 하게 사장님이 이렇게 배려해주고, 제가 건의한 거는 즉각적으로 해주고, 그리고 쓰레기 문제 때문에 신입사원들 특히 20대 초반은 세상 물정 모르잖아요. 꿈의 직장인데도 그거 쓰레기 문제 때문에 관두고, 음식물 쓰레기 힘들다고. 하여튼 이중 격제 문제 때문에 제가 홀서빙 일까지 도와주니까 완전히 홀서빙은 꿈의 직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필요한 거 있어? 실장님 하면 아니 저쪽에 홀서빙 있는 데만 수세미 놓지 마시고 그 덮개 있는 거 이쪽에도 좀 놔두세요. 자꾸 없어져가지고 제가 시간 날 때 못하는데요. 저는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PA 간호조무사 할 때도 그때도 막 팀장 제의 오고 그랬던 게 일을 찾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홀서빙 일을 한가하면 다 해줍니다. 옛날에도 그랬는데 의외로 막 이런 오조리 때도 그렇고 여튼 그래요. 어디까지 그래. 여기구나 여기. 이거 에코 소리 들리면 하나도 안 들려서 딴 건 까먹어도 이건 꼭 해야 되겠어. 2026년 8월 8일 오전 10시 11분 장애인 전동차가 내가 가는 길을 막자 해서 다른 길이 있나 찾다가 지금 화장실 도착했다. 용무 보고 나가면 귀족노조 조폭 수십 명이 내가 앉는 자리에 앉아서 모산게 막자 할 듯 하다 히읗 이 정도로 선한 영향력이니까 무역힘님이 자기는 남친 예규가 만든 프리메이슨에 가입도 안 시켜주는데 넌 가입 제의와도 그 시절 이단이라고 개신교에서 탄 아파니까 그 좋은 자리도 안 가냐며 부러워하듯이 방송하시더라 뭐 외할머니 집안인 경향신문 특파원 기자 자리도 그 시절 이단 사상의 신문사라서 난 거절했는데 아마 갔으면 25, 21의 UBS남 주인공 기자 됐을 거다 이처럼 난 지금도 이단 10이 싫어서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예장합동에 있는 거다. 문제 많고 탈 많지만 말이다 모 전에는 영국 성공회였다 모 전생 꿈은 도산사 조계종 주지스님이었다 이처럼 이단이라고 가스라이팅 받으며 수행의 차질 보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여겨서 거절한다 모 미국은 남침 내교 프리메이슨이 다 먹었다고 무역힘님이 말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예수교 장로회가 대세인 거다 전에 내가 전도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연예인 중에 힌두교 신자가 된다는 여성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소수 교단으로 가스라이팅 핍박받을 바에는 다수 교단 가라며 그 연예인 사례 이야기하며 전도 많이 했으니까 말이다 그렇게 선정된
다수교단도 인격적이고 가나안 혼인잔치를 해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며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여야 하는 철칙이 있다는 전제여야 하는 거다. 이상 끝. 2026년 8월 8일 오전 10시 42분 원래 태몽 등 꿈을 꾸는 민족이 한국이 특이하게 잘 꾸고 그것으로 국정을 운영한 게 고대 샤머니즘 국가인 부여국 등 이라더라. 특히 이성계와 세종대왕은 태몽이 없던 이유는 아마 외국인일 거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더라. 유튜브 나와서 꿈꾸는 게 우리나라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밝혀졌지만 전에는 꿈 이야기하면 제정신 아니라며 외국식으로 몰던 사회 분위기였는데 어떠한 외압에도 꿈 이야기 하다 보니까 결실이 온다고 할까나. 이상 끝. 2026년 8월 8일 오후 2시 15분 모지 사장님도 내 글 보나 불합리한 행정인 식기세척기를 위아래로 물이 분사되니까 큰 그릇을 위로 적재해도 잘 닦인다고 건의해도 실장님이 없어서 그런가 경력자 말 무시해서 허리 펴게도 못하게 해놓더니 오늘 처음 실장님이 오시더니 내가 건의하니단 적재로 하라고 했고 식기 보관 테이블에 다른 것 올려놓지 말도록 교육시켰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그런가 여유 있어서 벽에 등도 기대고 있을 정도로 여유로웠다. 과일도 나만 먹을 정도 분량만 해놓더라. 휴게실도 안마의자 빼고 6자리라서 자리를 늘려달라고 건의한 글 본 건지 공간 차지하는 안마의자를 빼고 기존 6개에서 12지파 상징인가 12개로 늘어나니까 사원님들이 기다리지 않고 쉴 수 있게 되니까 기분이 좋다. 무역희님 전요 프리메이슨 가입 거절해도 라인님들이 한국 현실 알아서 제가 글 쓰면 이렇게 수용해줍니다. 불합리한 행정 개선 해주는 것은 어느 나라나 골치거리라서 해결해주니까 프리메이슨 가입 거절해도 챙겨주는 것 아닐까요? 결제는 내가 선임이 가르쳐준 대로 하루씩 결제 서류 올려주니까 다음부터는 요일 누르면 다 눌려지니 한 번에 올리란다. 또한 사유서처럼 내용이 중요하다며 전에도 가르쳐준다는데도 아무 말 없기에 연장근무라고 사유 내용 적어서 낸 것이고 또 말 없으면 마찬가지로 연장근무라고 내용 적어서 올릴 거다. 불합리한 행정이라서 내 나름대로 해결하는 거다. 무슨 내용을 어쩌고 저쩌고 장황하게 하려면 개인 카톡에 개인적으로 내용은 이렇게 적으라고 보내면 되는데 업무 카톡에도 공지 없었다. 이상 끝. 2026년 8월 8일 오후 2시 46분 실장님이 라텍스 수술 장갑만 끼고 하라고 하셔서 내가 고무장갑은 미끄러워서 안에 목장갑 끼워야 돼요 하며 완고하게 거부했다. 그릇 깨먹으면 손해가 더 커서 19살부터 식기세척할 일 있으면 한결같이 고집하던 방법이다. 또한 장애인이 되니까 다리가 금세 아프니까 전에는 고무 주방화 신었는데 통기 잘 되는 운동화가 편하니까 내 삽이 들어가는데도 운동화 고집하고 이따 정 회사 신발 사주신다면 운동화로 해주세요 하며 건의하니까 더 이상 말 안 하시더라. 감사. 올 때 박워신님 것 맞죠 하며 2번 3번 확인한다. 이처럼 난 융통성 있게 일한다. 내 건강과 컨디션이 최우선이니까 말이다. 그래서 그런가 전에 회사 분위기는 군대식 권위적이었는데 내가 오고 나서 가스라이팅 희열 느끼려고 하는 사람도 차츰 내 어법인 어떤 것 하더라도 뒷말에 감사합니다 하며 말하니 나 또한 감사합니다 하며 말하는 수평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 또 누가 관두었는지 남 셰프님 2분이 홀 서빙하는데 엄청 빠르고 그릇 세척한 것도 원위치 바로 해주니까 무지 편하게 일하고 있다. 이상 끝. 2026년 8월 8일 오후 2시 47분 실장님이 라텍스 수술 장갑만 끼고 하라고 하셔서 내가 고무장갑은 미끄러워서 안에 목장갑 끼워야 돼요 하며 완고하게 거부했다. 그릇 깨먹으면 손해가 더 커서 19살부터 식기세척할 일 있으면 한결같이 고집하던 방법이다. 또한 장애인이 되니까 다리가 금세 아프니까 전에는 고무 주방화 신었는데 통기 잘 되는 운동화가 편하니까 내 삽이 들어가는데도 운동화 고집하고 이따 정 회사 신발 사주신다면 운동화로 사주세요 하며 건의하니까 더 이상 말 안 하시더라. 감사. 올 때 박워신님 것 맞죠 하며 2번 3번 확인한다. 이처럼 난 융통성 있게 일한다. 내 건강과 컨디션이 최우선이니까 말이다. 그래서 그런가 전에 회사 분위기는 군대식 권위적이었는데 내가 오고 나서 가스라이팅 희열 느끼려고 하는 사람도
차츰 내 어법인 어떤 것 하더라도 뒷말에 감사합니다 하며 말하니 나 또한 감사합니다 하며 말하는 수평적인 친절한 분위기로 바뀌었다유. 또 누가 관두었는지 남 셰프님 두 분이 홀 서빙하는데 엄청 빠르고 글은 세척한 것도 원위치 바로바로 해주니까 무지 편하게 일하고 있다유. 이상 끝. 2026년 8월 8일 오후 5시 29분 실장님이 내가 귀족노조 조폭 장악했으면 퇴사한다는 내글 본 건가 안심하고 다니라는 식으로 노조 이야기 해주시더라. 히읗. 이곳도 삼성그룹처럼 노조 없는 게 원칙이라서 노조 가입하고 조리사인데도 노조 사무장 일하면 조리 안 하고 사무일만 하면 어떻게든지 유래지 근무지 보내서 결국 퇴사시킨다더라. 히읗. 삼성그룹도 원래는 노조 없었는데 제약회사인가 거기가 인사과에서 실수로 모집 공고에 노조 가입 안 된다고 명시해서 그것을 명분으로 노조가 신고해서 노조 사무실이 회사 내에 생긴 것이라더라. 히읗. 난 귀족 노조 조폭이 99% 장악한 병원에서도 노조 가입하라고 하도 가스라이팅 해도 회사 관두고 옮겼는데 이곳은 안심하고 오래 다닐 수 있을 것 같다. 히읗. 오늘도 실장님이 중증 장애인이 벌써 힘들다고 관두었다며 평일이 더 일이 쉬운데 해볼 요량 있냐고. 해도 주말에 이틀 빡세게 8시간 일하는 게 전더 좋고요. 건강관리 차원이라며 거절했다. 앞차의 대기업은 설사 노조 가입도 책임급 이상은 가입 안 된다는 좋은 소식이다. 히읗. 책임급이면 주임, 자격 이상, 일할까나 일, 이상 끝. 2026년 8월 8일 오후 9시 21분. 실장님 포함 남 셰프님이 3명이 홀 서빙하니까 엄청 빨리 돼서 내가 벽에 등 대고 있을 여유가 있더라. 히읗. 실장님이 한가하면 어디 가서 휴게 시간 하고 오라고 해도 갑자기 바빠지는 게 요식업 특성이라서 정중히 거절하고 파가노 조무사 시절처럼 벽에 등 대고 있으면 된다고 말해주었다. 히읗. 마감도 엄청 빠르게 9시 정각에 마감되었고 나보고 10분 정도 앉아있으라고 배려해주어서 앉아서 실장님이 사준 아이스커피 2잔 먹었다. 히읗. 과일은 나만 먹으라고 한 건지 조금 남겼는데 폐기해서 아깝다. 다음부터는 다 먹어야겠다. 히읗. 나만 챙겨주니까 기분 나쁜지 과일은 다 드시더니 폐기하다니 아까운 거다. 히읗. 히읗. 실장님이 연장근무 내용 쓰는 법 가르쳐 주어서 집에 가서 고쳐야겠다. 히읗. 이상 끝. 네. 동양고 때도 그렇고 31사단도 그렇고 지금 대기업 백화점도 그렇고 잘못 가면 표창장 준다고 먹을 것도 그동안 많이 해놓을까 사원들이 막 먹고 그러니까 아예 어제 같은 경우는 아예 저 먹을 분량만 딱 놔둔 거예요. 제 양을 이제 아신 거야. 그래서 그 정도만 놔둔 거예요. 근데도 저는 배려한다고 꼭 술 먹으면 안주를 꼭 한 개씩 남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4개인가 5개인가 남겨놨어요. 총 계산으로 하면은 과일 조각으로 한 조각씩 해서 한 20조각인가? 그 정도 해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남긴 거죠. 한 4-5개. 근데 안 먹고 폐기해서 거기에 짬통에 과일이 있더라고요. 아유, 아까워. 내가 먹을 걸. 뭐 이런. 그래서 다음에는 눈치 보고서 다 먹으려고. 이러면서 기업들은 그래요. 일 잘한 사람 가면 차별한다고 좀 이렇게 표창장이든 군대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인정받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대로 일해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는 안 그러잖아요. 셰프님들이 그렇게 헛서빙하면 경력자들이 엄청 빠른데도 그렇게 같이 이렇게 도와주면 되는데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아예 그냥 헛서빙을 안 구하지 않고 셰프님들 2명을 보내니까 옛날에 중소기업 노예로든 이런데 거기처럼 손발이 맞으니까 훨씬 일하기 편한 거예요. 기존에는 홀서빙들이 그냥 휴대폰만 보고 심지어 자기 일은 그거 수저도 안 닦고 헝겊으로 닦지도 않고 거기에 또 그 회전초밥에 뚜껑 있는데 그것도 안 닦고 그러고서 제가 그거 수저 닦으려고 도와주려고 하면은 저쪽 끝에
그 홀서빙 싱크대가 있어요. 그쪽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까지 가기가 바빠 죽겠는데 잠깐 몇 분 시간이 된다 싶으면 그때 도와주는 건데 그것마저도 안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막 일이 밀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힘들게 일하기 싫은 거야. 그리고 내가 들어와서 더 빡세졌다 이거지. 그러니까 기겁하고 도망들 간 거죠. 그래서 평일은 지금보다 4배 이상 편하다고 책임급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가면은 눈치 보여요, 저는. 저는 바쁜 데를 좋아합니다. 옛날에도 다 대학병원 이런 데 가면요. 대학병원은 항상 바빠요. 그래서 정말, 얘기했지만 허리 필 시간도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도 가끔 보면은 주말에 한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창고 정리하러 가고. 그런 식이었어요. 옛날에 고려병원 다닐 때도 생각이 나네요. 그런 아주 양아치 같은 애들이 있어요. 간호조무사 중에. 그럼 딱 땡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최소한 드레싱을 했으면은 그 드레싱이 뭐냐면 그 소독이에요. 그러면 붕대랑 거즈를 해서 환부를 덮어주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환부도 덮지도 않고 그냥 가버려. 그냥 그 땡치면은 그 상태로 그냥 가요. 그럼 환자는 어떻게 돼요? 계속 많이 기다려야죠. 밥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 퇴근 안 하고 남아가지고 늦게까지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 나중에도 거기에서도 팀장제의 오는 거예요. 책임감이 강하다고 이러면서. 일본에도 그렇잖아요. 보통 알바생들은 딱 땡치면은 나가는데 전 어때요? 그때는 처음 연장 근무할 때는 15분 정도인가? 그냥 군소리 없이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셔터가 내려가는 거 보니까 30분. 그래도 해줘요. 군소리 없습니다. 뭐 그거 갖고 뭐 돈 달라. 아 저는 자원봉사 했다 생각한다. 이런 마인드에서 야 여기보다 더 빡센 공무원인 총생전과도 했는데 아마 그건 일반인도 가도 다리가 붓는데요. 발에 물집 잡히고. 그러니 발에만 물집 잡히겠어요? 무릎이든 허벅지든 고관절이든 다 물집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면은 힘든데 이러고 또 올해가 더 덥잖아요. 폭염으로.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꿈의 직장 같은 데 보내준 거예요. 그동안 묵묵히 공무원도 그렇잖아요. 어느 산업전선 가도 묵묵히 하면요 위에 라인들이 다 보고 있어요. 보고서 야 쟤는 진짜 옛날에도 세이브점 백화점에서도 매니저 시켜갖고 2개 3개 관리시켜도 군소리 없이 마감까지 다 해주고 그러면서 멜 깁슨 주연의 위어 솔저스 영화처럼 그 대대장이 헬기가 가면 첫발을 딱 적지에다가 땅밟기 남칠내교 방식이에요. 그게 프리메이슨이고 그리고 딱 후퇴할 때도 대대장이 가장 나중에 헬기에 타고 발을 띄고 땅밟기 그게 다 예수전도된 남침내역이고 프리메이슨 원조래잖아요. 우여핑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교단에서 저보고 가입 제의가 와도 아무나 주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 시절에 2단 10이 듣기가 싫어서 그냥 싸우는 게 싫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원래 식기세척기를 위아래로 이렇게 해서 2단으로 해서 위에는 큰 거 올려놓고 해도 잘 닦여요. 경력이 몇 년인데 19살부터 했는데 그런데도 여기는 텃세 부린다는 식으로 그렇게 1단만 하라니까 또 싸우기 싫어서 1단만 계속 한 거예요. 그러고서 2주 차라리 그냥 계속 그렇게 해요. 느려지든 뭐든 나만 힘들면 돼. 허리가 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막 해야 되니까 그러더니 위에 사장님이 딱 보시더니 그분들 셀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만 하겠어요? 2개 3개 매장 다 하죠.
그러니 내 말대로 하는 업체가 많으니까 예, 그대로 오셔가지고 책임급이 예, 그렇게 하라고 위에다 명령하고 아예 그냥 예, 거기 식기세척기 그 선반은 다른 사람 쓰지 못하게 하라고. 예, 그래서 편했어요. 거기에 뭐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금세 빼니까 예, 두 병, 그러니까 세 명이시죠 셰프님들이 아주 그냥 쉽게 올려놓으면 금세 빼더라고요. 그러니 뭐 와 행복해 이러면서 그래서 어제 와갖고 원래 토요일날 일하고 오면 게임도 못하고 그냥 찾았거든요. 근데 게임도 1캐도 하고 그냥 잤습니다. 오늘은 꿀잠 자서 원래 4시에 일어나는데 5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좀 방송이 좀 느려졌네요. 조금 눈을 붙이고 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라는 1분 만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 마인드로 살면은 어디 가든 뭐 대기업을 가도 어디 가든 매니저 시켜주고 2개, 3개 매장 관리하라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 가입해서 그렇게 조리사로 취업해 놓고도 노조 위원장에서 그 사무실에서 사무일만 하고 조리 일 안 하면 대기업은 자른대잖아요. 어떻게 자르냐? 유배지 한직으로 보낸대잖아요. 되게 저 옛날에 식품 대기업 공장 다닐 때도 그랬어요. 그 팻사료 만드는데 저는 딱 가서 이틀인가 원래 생산직으로 냈었어요. 하도 일자리가 없어갖고 그 시절에 그래서 했더니 합격이래요. 가서 그냥 생산직 하는데 팻사료가 그게 무게가 거의 뭐 20kg 막 이래요. 쌀 포대를 해서 기계에다 넣는 거예요. 야 하루 종일 그거 하니까 입에서 단내가 나더라고요.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는 티 안 냅니다. 워낙 공병대 나오고 그래서 체력이 좋아갖고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그 의외로 이런 중국집 이런 데서도 그 음식물 쓰레기 100kg짜리 막 해서 그쪽 통에다 플라스틱 통에다가 넣고 그러는데 혼자서도 다 해갖고 나중에 어떤지 아세요? 그 식기세척기를 일당으로 써요. 그러면 그쪽 앞까지 그 우리 중국집은요 그 100리터짜리 그 물통에다가 그 다라이에다가 그쪽에 가득 치면 거의 막 50kg 나와요. 그 앞까지 놓달라고. 그래서 그 앞까지 밀어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막 했는데 체력이 좀 좋겠냐고. 그러니 2주 정도 그렇게 귀족노조 조폭이 그렇게 인맥동원 해가지고 하니까 결국은 체력 안 되는 애들은 다 나가 떨어진 거죠. 하여튼 그렇고요. 근데 뭐 지금 제가 봤을 땐 신섬이 점점 더 부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출 올라가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원래 불경기일 때 부자 된 사람들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예배 때 IMMC 이스라엘 회사를 그 대구택을 이렇게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더 부자 됐다는 거. 그래서 부자들은 이런 불경기 때 더 이득 갑니다. 근데 외국에서 짜증나겠네. 그렇게 인수합병해가지고 집이 공장이 2개, 3개 하면은 거기에 8%의 세금을 받는 이런 공산당보다 더 심한 미국도 2%고 일본도 2%인데 8%를 받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정권이 들어와갖고 외국 회사들도 짜증나겠네요. 그죠?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정권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 제목이 이렇게 될 거예요. 육군사관학교 폐교위기인데 지금 폐교 안 되려면은
지금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기도시킬 거예요. 하는 짓거리 보니까 완전 공산당이 돼서 뭐 지켜본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 전기톱 그 사람 찾아간 것도 다 그냥 쇼야 쇼 거짓말이에요. 화전 양명정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법안이라든지 이런 건 저는 민감하게 보기 때문에 제이도 그렇고 그래서 어제 제이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아빠 닮아가지고 부전자전인가 봐. 나도 아빠처럼 지금 전기기사 따고 싶은데 진짜 주경야독하고 시간은 없고 그런데 자기 공부 방법이 몰라가지고 진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런 사람들 회사들 보면은 자기 과외준다고. 그래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천국에 상급사 참 좋은 일 하네. 그리고 그런 사람 보면 형처럼 이뻐가지고 밥도 사주고 그런다고. 그래서 아유 이게 나 아빠 닮아가지고 진짜 내 이래서 너 사랑하는 거야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도 감복받는데 사람도 똑같아요. 만물의 영장인데 호랑이도 자기 생명 구해주면 은혜 갚는데 인간은 안 그러겠냐고요. 단지 불로소득하고 싶고 게을러서 본인이 거짓말한 거 미안하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진짜 10여 년 전에 거의 20여 년이죠. 그때 전기기사 따라갈 때 그때 땄으면 자기는 지금 한국전력 공사 들어가서 정관회의 됐을 거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았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 인생을.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기도 중학교 때 성적이 좋아서 저는 동양고가 떨어진 애들이 용산공고 가거든요. 그래서 동양고가 최고 좋은 학교였어요. 그 시절에. 거의 수도공고급이었어요. 그렇게 좋은 학교였기 때문에 거기 떨어진 애가 용산공고 가는데 자기는 수도공고 이런 데는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용산공고를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안 갔다고. 그게 후회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용산공고 국립공고였어. 거기 갔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내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런 집안에서 좀 코치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이러면서 후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왜 우리 큰애 삼촌 집안을 챙겨준다고 그래서 그 큰아들 걔를 그렇게 삼성연구소 어떻게 보면 걔도 공대 나온 거죠. 그래서 스위스 연구소까지 다 노인석 교수님들 남침내교 프리메이슨 인맥이든 해서 보내준 이유를 알겠니? 그랬더니 이제 알겠대요. 그래서 잘 되는 집안들은 다 서로 간에 끌어주고 당겨주고 프리메이슨처럼 한다고 막 이러면서 그게 부자 되는 비결이라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 네 그랬더니 알았대요. 뭐 지금도 늦은 거 아니야? 한갑돼서 정년퇴직해서 시작하는 분도 많아. 너는 지금 쌍기사에 이제 소방설비 전기랑 기계 따고 그러고 그 다음 나중에 기술사 따면은 늦게 올라간 부뚜망에 올라간 송아지가 뭐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든지 회개하면 용서하는 하나님이고 공부도 그래요. 늦가기로 공부해도 그렇게 회개하듯이 꿈을 찾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을 이룰 수 있게 오늘 꿈을 꾸는 이유로 뭐 이렇게 자주 꾸는 이유를 쓴 것도 저는 임사체험에 그런 천국을 들락날락하는 수면 무호흡지기라서 꿈이지만 여러분 저는 계시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만 여러분은 꿈과 희망이 꿈을 자주 꿔서 그렇게 성공하기를 이렇게 부자 되기를 기도할게요. 여러분도 기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저희 노예에 여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암이라서 그 다음에 우리 제 아버지가 일본어 책을 좋아하셔서
개인 택시 하면서도 항상 일본의 책을 보시고 그랬던 분인데 어떻게 폐암 초기라서 수술을 해서 대장 내시경 제이 집안이 원래 암이 많아요. 제이도 선종이잖아요. 저 안 만났으면 제이는 진짜 20대 때 갔어. 그것도 대장 내시경도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살살 꼬드겨가지고 야 그거 좀 해봐 이러고 했더니 선종이 나온 거예요. 그때 안 했으면 걔는 대장암으로 저 세상 갔죠. 그래서 지금도 고맙다고. 그때 미리 제가 실비보험도 다 가입시켜 놨거든요. 저는 알잖아요. 피해 간호조무사에서 봉화지경도 심하고 그리고 등에 등창식으로 계속 일어나는 애기 때문에 얘는 암 걸리겠네 그게 느껴져서 하기 싫다는데 그때 돈도 없는데도 제이는 공부만 하고 제가 진짜 노예루 같은데 짱깨 배달하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쉬는 날에 꼭 땜빵 또 나가요. 그러면서 걔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고 재워주고 이제 실비보험까지 해주고 막 이랬던 거예요. 했더니 형 너무 고맙다고 지금 와갖고 형이 실비보험 가입시켜놔가지고 지금 완전 효자라고. 그래서 아버지도 이렇게 실비보험 해놓고 얼마나 후회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이미 늦어서 안 돼. 막 이러면서. 암 걸렸기 때문에 안 돼. 또 가입도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이라도 암이 없으시면은 염증 갖고는 해줘요. 근데 암이 걸리면은 절대 실비보험 가입 안 됩니다. 저처럼 교통사고 나도 안 돼요. 그 전에 가입하시라고. 하여튼 제 아버지가 지금 수술을 했어요. 폐암을. 그래서 성공리 끝났대요. 명지병원에서. 옛날에 감리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빨리 치유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가 똑같이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다리가 아파요. 아마 천생연분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말년에 외로우시면 혹시 골키퍼의 저 세상 가면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소개시켜 주려고. 그러면 아버지 목사님은 양육을 거의 뭐 몇십 년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 전도를 못 하겠어요. 훌륭한 교사님이죠. 아예 사모를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두 분이서 사시면 집도 구해주고 그러면서 매일 거의 자주는 못해줘도 곱창전도 사주고 뭐 제이아도 똑같이 저는 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해외여행도 보내주려고 했거든요. 제이도 일본 좀 가봐라. 일본을 좀 뵈야 돼. 일본 경찰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봐라 하고서 했더니 자기는 일본 갈 바에는 그냥 강원도 영월 갔다 올게 그러고 가요. 싸게 먹혀서 좋네 이러면서 그러던 애가 이젠 직장도 구하고 그리고 지가 알아서 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 주경야독하면서 전기기사 따고 싶어하는 애들한테 재능기부도 하고 그러니까 천국의 상급사이고 그게 열반의 경제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죽어도 제이한테 약속을 지켜준 거예요. 전생에 조계종 주지스님 도손사겠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남편이 너 아마 성철이었을 거야 이러잖아요. 성철 스님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쳐줘요. 하는 짓이 똑같다고 이러면서. 그러니 해인사에 그렇게 사리탑도 이쁘게 해준 거라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해준 거라고 이러면서. 하여튼 저도 이쁜 게 좋아서 어제 일해갖고 완전히 기진맥진하는데도 빌라의 환경을 위해서 쓰레기가 쌓여있으면 거기서 팬데믹 바이러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플로리다의 비단뱀 사건처럼 어제도 그렇게 분리수거를 했어요. 천국에 성급 쌓는다고. 하여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육군사관학교 얘기했죠? 폐교 안 되게. 그 다음에
예, 이재용 회장님이 저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다시피 해요. 특히 방통신 반도체와 메모리만 개발되면 향후 몇십 년은 우리 먹거리가 되고 일자리가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도 어제 들었어요. 그 책임자님이 밥 먹는데 내가 걱정하니까 여기도 혹시 기정노조 조폭이 99% 장악한 거 아니야 했더니 아니래잖아요. 원래 이쪽 회사나 삼성이나 똑같이 한다고. 근데 인사과에서 아마 뿌락지겠죠. 그런 기존노조 조폭이 숨어 있어요. 저희 회사도 요번에 제가 거의 2주 이상 빡셌던 게 걔네들이 이렇게 동사무소처럼 기존노조 조폭을 보낸 거예요. 인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넉다운 되게. 그래서 그 신입들은 다 관뒀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방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인사과 직원도 잘못 뽑아가지고 이게 완전히 문서상으로 나와버린 빼도 박도 못하거든요. 법적으로 소송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 번, 세 번 확인하려고. 오늘도 그거 하는데 제가 결제 서류 하는데도 두 번, 세 번 확인하는데 오타가 났어요. 근이라고 써야 되는데 당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제가 당직을 하도 많이 해서 옛날에 땜빵으로 습관적으로 당이라고 써줬는데 근인데 그래서 또 수정을 했네요. 그런 식으로 항상 방비하고 문서 나갈 때는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예수님 편이고 그 예수님 나라인 예수교 장로의 나라인 뭐 지금은 남침내교 나라래요. 뭐 어떻게 될까? 그 나라인 미국을 항상 편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있잖아요. 뭐 저는 뭐 육사국 있고 거부다도 나는 상관없어요. 대륙남님처럼 바벨론 응녀 남편님이 며칠 전에 방송하는데 자기는 백두산도 못 간대요. 데려가면 신장 이구를 끌려가서 장기매매 당할 거라고 이러더라고요. 아시는 거예요. 근데 리틀 타네님은 세상 몇 점 몰라서 그렇게 육사국에 방문까지 하니까 제 지켜본다고 한 거고 최근엔 방송 안 올라오더라고요. 하여튼 좀 그래요. 젊었을 때도 지금도 유튜브 방송국 하면서도 이렇게 투잡 쓰리잡 해가면서 항상 요식업은 항상 잡았어요. 그 시절에는 배달 일자리가 저희 유일한 학비 마련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리틀타니님처럼 저신에서 육사국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랬으면 저는 요식업 들어가서 홀서빙부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틀 시키고 바로 셰프로 되고 뭐 이랬으니까. 하여튼 그래요. 뭐 저는 이틀 정도 시키더니 바로 무슨 지기만 알바야. 근데 사원번호가 나왔어. 이틀 만에. 야, 또 꿈의 직장인데 복지도 잘 되고 밥도 맛있고 볶음밥을 이렇게 잘했는데 나 처음 봤어요. 옛날에 제가 삼성그룹 쪽에 그런 쪽에 대기업 공장도 다녀보고 그랬는데 그쪽은 볶음밥이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사원들이 볶음밥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먹고 라면을 따로 주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라면 달라고 그래. 그럼 라면을 밥 말아 먹는 거예요. 거기는 신기하게 그쪽은 급식하는 데가 신기하게 맛이 없어. 볶음밥은 진짜 못해요. 그래서 이쪽은 볶음밥이 너무 맛있어갖고 진짜 맛있네요. 네 그러다가 저 사실은 삼성그룹 쪽 대기업 다녔어요. 뭐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얘기할 뻔했다니까요. 그분도 알고 있겠지. 그쪽 맞아. 그쪽 원래 볶음밥 진짜 맛이 없대. 뭐 이러면서 방송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요 그 설문지 같은 거를 써요. 그 품평회식으로. 그래서 앞에다가 이렇게 설문지를 몇 장씩 해. 그럼 밥이 맛있나요? 맛없나요? 그러면
볶음밥 나오면은 최악이라고 막 이렇게 해놔. 그런데도 안 바뀌더라고. 하여튼 그렇고요. 천국에 대한 기도네요. 네, 천국은 그래요. 저는 항상 예수님 계시를 항상 듣고 싶어서 그런가? 그래서 뭐든지 주님 뜻으로 움직이고 싶어서 그런 제비꽃 상징의 그런 순교, 그 다음에 돌미나리, 돌나무, 그거에 은근과 끈기라고 하나님이 꽃말로 주시듯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7살, 뭐 8살 이럴 때 성경책 보고 동서양 위인전을 띄고 뭐 이랬던 애라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천국을 자주 가고 싶다 보니까 수면무호흡증이 생겼나 봐. 그런 간절한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그 전자기장 막 같은 데를 자유자재로 막 뚫고 나가고 그런다. 계속 임사체험으로요 하다 보면요 요령이 생겨요. 똑같습니다. 과학자랑 이렇게 만져보고 찌릿찌릿하네. 막 귀가 아프네. 뭐 이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볼까? 이것도 눌러보고 나무도 찔러보고 돌도 던져보고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교통사고 났을 때 임사체험은 바로 간 거죠. 하도 그게 몸에 쉽다 그래서. 그랬더니 엄청나게 밝고 환하고 행복하고 편하고 좋고 그게 천국입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뭐가 좋은지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들었는지 하루 종일 얘기하는 거. 저도 그런 말동무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 일을 좋아하나 봐요. 어제도 오랜만에 와서 아마 그 옛날에 그런 여성제이가 일반 상식 책을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햇빛이 비치는 그런 광화문 그런 빌딩에서 그렇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제이가 그렇게 전기기사 얘기하면서 진짜 전기기사 따고 싶은데 공부 방법도 모르고 주경야독하면서 힘들게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사주고 막 이러고 싶어서 형 마음을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형은 이미 그 시절에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이제서 알았다. 그게 열반의 경지에 간 거죠. 하여튼 여러분도 제이처럼 그런 마음이 되시길. 그게 저는 성령님이 임한 거고 예수님이 영접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잃지 말고 죽는 순간까지 고스란히 가면 그게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천국 가는 것처럼 지상도 천국같이 되기를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은 다 잤네요. 기도도 길어졌고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들고 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넣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이야 K였습니다.